네, 안녕하세요. 주영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는요, G셋, 즉 삼성 직무 적성 검사 이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요,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 안에서요, 수많은 과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G셋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G셋은요, 어디서 보는 거죠? 네, 삼성에서 봅니다. 근데 저는 왜 G셋을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면요,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죠. 그죠? 이 인적성 같은 경우, 즉 G셋 같은 경우는 저는요,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빠르고 다 아실 거예요. 정확하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주어진 시간이 25분에서 30분 되게 짧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그 안에서도 25개, 30개 뭐 이렇게 배치가 되니까요. 그쵸? 한 문제당 보통 1분 정도의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빨리빨리 풀겠지만요, 막 표 나오죠, 막 지문 이렇게 막 길어지죠, 막 지문에 문제 2개씩 있죠, 난리 납니다. 그쵸? 그 안에서도요, 우리가 시간 내에 풀어주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풀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풀어주는 역량이 제일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보면요, 이쪽 보세요. 자기 소개서, 그리고 면접. 이 둘은요, 어떻게 보면은 정성적이죠. 사실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점수를 매길 수 있나요? 어머, 오늘 자기소개 7점. 1분 자기소개 있죠. 자기소개 7점. 그리고 괜찮네요. 인성 면접은요, 제가 8.5점 드릴게요. 막 이런 게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정성적인 요소죠. 그렇죠? 누가 자신의 글을 가지고 제 글은 완벽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30년 동안 글 쓰신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 역시 똑같아요. 자기소개서에서 완성이란 건 없습니다. 다만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G셋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게요, 저는 G셋은 정량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 봤을 때 100점이면 100점, 90점, 90점 점수가 땅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G셋 역시도 점수가 땅 나오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잘 푼 사람과 못 푼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보통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삼성 들어가시기 전에 문제집 몇 건 푸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문제집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문제집 이전에는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실력을 갖췄느냐, 요게 더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랑은 어떻게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스킬도 알아보겠지만요, 이 문제에서 원하는 핵심 요소나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이 G셋이요, 어떻게 보면 삼성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삼성의 채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요,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서류 접수하죠. 왜 삼성이니? 우리 삼성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이니? 막 전통적으로 계속 이렇게 물어왔어요. 몇 년 동안. 그쵸? 그러면서 직무 적합성 평가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서류를 냈고요, 서류 보고 너 우리 면접이란다, 우리 G셋 한번 봐볼래?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쵸? 그러고 나서 직무 적성 검사를 시작을 합니다. 직무 적성 검사 G셋이죠. 그쵸? 이 G셋 다음에 여기 붙으면 면접을 오라고 합니다. 그쵸? 막 창의 면접, 막 PT 면접, 인성 면접 뭐 난리 납니다. 면접 보고 나서 건강검진 하는데요,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건강검진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저는 씩 웃으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검진 떨어지면 어차피 수명이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차라리 회사 가지 말고 즐기세요. 네. 아저씨 개그죠. 재미없죠. 다시 말해서 건강검진은요,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떨어졌다 그래서 그래, 넌 건강 아니야? 가! 안 합니다. 다시 한번 건강검진 보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막 뭔가 혈압이 좀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혈압 그 사이에 낮추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운동 열심히 하면 되죠. 아니, 삼성이 달려있는데 운동 안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최종 합격까지 가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자기소개서 그리고 인적성 그리고 면접 이런 플로우에서요 삼성의 인적성은 G셋이라고 하죠. 이 G셋은요 글로벌 삼성 애프티튜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네, 잘 못하는 영어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무엇이에요? 애프티튜드 테스트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전에는 삼성 애프티튜드 테스트 해가지고 사트라고 불렀어요. 그쵸? 요거 그냥 잡담이에요. 사트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G셋이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외국어 능통자라고 할까요? 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나 외국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는 게 그 당시에 G셋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용어가 사트를 안 쓰고 G셋으로 다 통일됐죠. 네, 그냥 잠깐 사담입니다. 그러면서요, G셋은 2017년 기준으로요, 4월 17일에 시행이 됐어요.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은 언젠지 모르겠지만요, 4월 17일? 그러면 여기다가 17년이니까 18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쯤에 보겠네. 4월 한 둘째 주쯤 아니면 셋째 주 이쯤에 보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제가 뭐라고 써놨죠? D50. 우리가요 옛날에 수능 이렇게 막 준비했잖아요. 물론 수시파도 있습니다. 수능 막 준비하다 보니까 D100이래 막 이러면서 막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때 막 초조함, 막 긴장감 막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그쵸? 근데요 이미 D100은 이미 깨졌고요. D50입니다. 난리 났어요.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D50이지 사실 언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자기소개서 시즌이랑요 인적성 시즌이랑 겹칩니다. 사실 삼성만 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바빠요. 자소서 써야 되나? 인적성 해야 되나? 그죠? 이렇게 마음이 바쁠 때에는 하나에만 우리가 포인트 맞춰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 지금 이미 읽고 있는 자기소개서랑 인적성 시즌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까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되죠. 네, 인적성은요, 탄탄한 기본기를 쌓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시점이 짧아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선생님 저 한 2, 3주 뒤에 바로 시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기를 따로 세팅하지 않고요. 문제에 스킬 넣으면서 빵빵빵 풀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2017년 하반기까지인데요. 왜 하반기까지인지 아시나요? 그쵸, 저희한테 핫 이슈죠. 뭐가 날아갔어요? 상식. 그래서 제가 노래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되게 어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직무상식입니다. 여기 날아갔어요. 자유롭게. 그쵸? 한번 노래 시작하고 계속 하고 싶어요. 그 있잖아요. 자유롭게. 네, 노래방에 가야겠네요. 그래서 언어 논리, 수리 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 그리고 직무상식, 안녕. 그쵸? 왜 직무상식이 날아갔다라는 소리는요, 우리가 이 트렌드에 첨예하게 대립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대립은 아니겠죠? 준비해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요, 언어 영역 빠지겠습니까? 수리, 자료 빠지겠습니까? 안 빠집니다. 그래서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잘 풀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하자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설마 새로운 유형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다 똑같은 조건 아닌가요? 그쵸?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당시에 새 거다 하고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잘 풀겠지만 여기서 차이를 벌려야겠다 이러면서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강의에서는요, 언어에서는 우리가 키 팩터가 무엇이고 우리가 뭘 갖춰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수리에서도 추리에서도 시각적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일단 언어 같은 경우는 크게 어휘와 독해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도 말씀드리겠지만요, 독해가 우리 사실 어렵죠. 그리고 이 독해라는 게 우리가 언어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죠. 그쵸? 지문이 막 길어진다거나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스킬은 무엇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키워야 되는 기본기, 우리가 기본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어 자체를요,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수리인데요. 수리 역시도요,
응용 수리와 자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응용 수리는요, 그냥 간단하게 리프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 잘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리프레시 하시고요. 그럼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노하우 말고 노하우 위에 노웨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캐치하는 방법, 그러면서 그 정보를요 빨리빨리 갖고 와서 가공하거나 이해하거나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무슨 차례죠? 네, 그렇죠, 추리입니다. 추리는요, 와우, 난리 나죠. 어떻게 보면은요 말장난하는 추리들이 있죠. 그쵸?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도형이나 도식 가지고 노는 추리들도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A면 B다, B면 C다. 그럼 뭐예요? A면 C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아니면 이거에서 대우를 처리하면 not C면 not A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말이 좋아서 말장난이지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쵸? 근데 이 논리적인 사고력을요, 어떻게 키우는지도 알아볼 거고요. 그럼 더해서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부터요, 언어에서도, 수리에서도, 추리에서도 자꾸 빨리빨리 말하시는데 왜 그렇게 빨리빨리 말하시나요? 라고 말씀 주시면은요, 계속 말씀드리죠. 인적성은요, 빠르고 정확하게. 사실 아까 우리 상식 날아갔잖아요. 상식 부분은 진짜 제가 몰라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당시 나왔던 뭐 역사나 막 자연 이런 뭐 과학 막 이런 거 나왔어요. IT 모르잖아요. 그죠? 막 엑시노트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면 혹시 뭐야? 공부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 4가지 영역, 여기서 시각적까지요. 언어, 수리, 추리, 시각적.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찬찬히 시간을 많이 가지고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결과적으로는 빠르고 정확하게다. 그쵸? 사실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 물수능 이런 얘기 하나요? 불수능? 그죠? 수능이 되게 어려웠다, 쉬웠다라고 하지만 좋은 대학 가는 친구들은 따로 있잖아요. 요즘은 사트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G셋에도 물사트 막 이런 식으로 불사트 이렇게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사트가 쉽게 나오건 어렵게 나오건 합격하는 사람은 있다. 그쵸? 결과적으로는요, 그 난이도에 가지고 제가 어려웠어요, 제가 힘들었어요, 너무 쉬웠어요 얘기해봤자요, 결론적으로 결과로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그거는 그 결과를 만드는 건 제 실력이죠. 저 이렇게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입니다. 저 입사하고 나서요, 요러한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주셔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추리들까지 한번 다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사고하는지,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요, 시각적 사고인데요. 시각적 사고 대박이죠. 그죠? 멀쩡한 종이를 막 접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 얘를 접어요. 요 절개선으로 접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냥 얘를 또 접어요. 이번에는 절개선 없이 그냥 접을게요. 그림 되게 못 그린다, 그죠? 되게 못 그리죠? 이렇게 막 접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아무튼 요거 기준으로 앞으로 접었다가 뒤로 접었다가 했을 건데, 그때 모양이 이상한 애가 누구니? 막 물어보기도 하고요. 펀치 뚫어놓고, 야, 이거 펀치 뚫었대 펴봤어. 그럼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봅니다. 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멀쩡한 종이를 왜 접어가지고 펀치를 뚫고 막 종이를 자르고 막 그래도 다시 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사실 말 그대로 시각적 사고 능력이에요. 눈으로 뭔가를 보고요, 그게 제 머리에서 프로세싱이 되느냐, 처리가 되느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최고로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요, 저라면 종이랑 펜을 못 쓰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풀으라고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입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영역이 생겼고요, 저런 영역들을 한번 풀어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거 없이 이렇게 풀으라고 했어요. 와우,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제가 빨리 입사했던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종이랑 펜을 쓰게 해주죠. 그래서 종이와 펜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풀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전개도나 투상도나 블록들에 대한 방법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사고하는 힘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스킬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G셋 합격의 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계속 말씀드렸죠. 빠르고
정확하게. 그쵸?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문제를 보여드릴 겁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장난치면 안 되죠. 네, 푸셨나요? 이 정도면 이미 푸셔야 되는데, 그쵸? 일단 저랑 같이 암산을 해보시죠. 300g에 4%, 그러면은 소금 얼마 있어요? 12. 그 다음에 200에 1.5, 소금 3. 12랑 3 더하면 15. 근데 300이랑 200이니까 500이네요. 500분의 15네요. 뭐야,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야 되잖아. 그럼 5분의 15잖아. 그럼 몇 퍼센트? 3% 하고 끝났네요. 맞나요? 지금 제가 말로 해서 그렇지 이미 따다다다다 계산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계산을요, 남들보다 엄청 빠르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고3까지. 그쵸? 고3까지는 누구보다 빠르고요, 누구보다 머신처럼 따다다다 계산 정말 잘했어요. 근데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죠. 뭐 1년, 2년, 3년, 4년 막 지나잖아요. 그쵸? 우리 대학 가자마자 뭐 합니까? 뭐 이런저런 활동도 많이 하겠지만 전국에 있는 술게임 배우잖아요. 그죠? 막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좀 다른데 막 우주선에서 막 외계인이 내려오고 막 당근거리고 막 바니바니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점점 우리 잊혀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업수상 막 듣죠. 공업수상 들을 때 보다 보면 막 계산기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산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를요, 맞추고 나서 와우 3% 맞췄습니다 하고 좋아하지만요, 키는요, 빠르고 정확하게입니다. 정확은 잡으셨지만 빠름을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이러면 우리는 실패한 거랑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못 푼 거랑 똑같습니다. 시간을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혹시 설마 농도 뭐였지? 반성하셔야 돼요. 다시 리프레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지도 살짝은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거 G셋 굳이 공부해야 되나요? 뭐 실력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요. 예전에는요, 올리 실력만 있었어요. 왜냐면 스킬이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기저기 실력들이 여기저기 다 스킬들을 다 가르쳐주고 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뭐 친구들도 알려주고요, 뭐 저같이 뭐 학원 강사들도 알려주고요, 뭐 많잖아요. 그쵸? 근데요, 이 스킬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다시 실력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킬은 깔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그 위에 실력으로 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다 보면 선배들이나 동기들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인적성 되게 잘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면은 막 삼성, 뭐 SK, LG 뭐 다 난리 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분들은 알게 모르게 실력들이 막 쌓여 있었을 거예요. 막 수학 과외를 하면서 막 빨리빨리 돌아갔다든가, 아니면은 제가 통계학과예요 이러면서 막 자료해주고 뭐 빨리빨리 해봤다던가, 기타 등등 수많은 역량들을 쌓았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보면은요, 지원자 1과 지원자 2가 있습니다. 여기를 실력이라고 볼게요. 그죠? 그럼 스킬의 양이 똑같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누가 유리한가요? 실력이죠. 사실 그들이요, 스킬을 얼마 쌓지 않았을지언정 이미 실력이 스킬을 쌓은 누군가보다 좋다면 당연히 통과하는 거죠.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너무나 스킬에만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스킬 당연히 중요하죠. 시간 로스 당연히 줄일 수 있죠. 스킬 좋습니다. 하지만요, 그냥 스킬만 쌓으면 결국 사상 누각입니다. 뭐라고요? 사상 누각. 이거 뭐예요? 모래 위에다 누각 쳤다 이거잖아요. 그죠? 모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막 흔들리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인적성에서 G셋에서 어떤 문제, 어떤 유형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거 원래 유형 없던 건데 왜 나왔습니까? 항의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 어떤 조건, 어떤 규칙을 주든지요, 다 풀 수 있도록 이미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 이에 스킬을 넣어서 시간 로스를 조금 더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간과하고 이건 저렇게 풀어야 돼,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하고 스킬만 잡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스킬만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력까지 같이 올리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실력은요, 이미 고등학교 때 다 갖춰놨습니다. 갖춰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리프레시만 하면 됩니다. 혹시 설마 선생님 이제 고등학교 때 조금 쉬었어가지고요, 뭐 어때요? 다시 리프레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는 중학교 아니면 많이 쳐야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의 수준을 원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예전에 잘했던 거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할 거니까요. 아 그래, 내가 리프레시 하면서 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고력이나 이것도 키우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그 다음에 스킬을 넣어서 그 다음 시간 로스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요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실력 좀 쌓을 수 있어요. 이거의 키는요 이런 거예요. 제가 튼튼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보시고 뭐 따로 공부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는데요. 꼭 명심해 주세요. G셋에서의 키는요 스킬이 아니고요. 물론 스킬 중요합니다. 네, 스킬 중요합니다. 스킬이 아니고요. 실력입니다. 우리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스킬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실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